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정치라는 게 나랑 상관없고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세세한 것이 내 삶과 내 이웃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는데요. 찰스 스트리그랜드는 그에 져서 정치의 심리학에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참여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뉴욕, 뉴저지 본선거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공익5호관이 공화당의 조셉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고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에 이어 12년 만에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현 주지사가 60%가 넘는 득표율로 민주당의 바바라 부오노 주 상원의원을 여유있게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에 출마한 한인 후보 6명도 전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제이슨 킴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은 4선에 성공했으며 테너 플라이 시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데니얼 박 후보도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상원 40선거구 공화당 케빈 오툴 의원은 3선에, 뉴저지 체리힐 민주당 수잔신 앵글로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포트리 박유상 교육위원과 레오니아 정덕성 교육위원이 3선에 도전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장에는 공화당의 에드워드 망가노가, 퀸즈 보로장에는 민주당 멜린다 캐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19선거구 시의원 자리는 민주당 폴 벨론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 주민투표는 찬성 60.8%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8달러 25센트로 인상되고,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카지노 증설안도 주민투표 56.5%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당선된 분들께 모두 축하를 드리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실 정치를 바라고 떨어진 분들도 차기를 기약하며 좋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후 나오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한인들의 투표율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저조했다는 평가입니다. 2013 뉴욕, 뉴저지 본선거가 치러진 어제 뉴욕 시내와 뉴저지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투표율은 지난 예비선거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은 출마하는 한인 후보가 적었던 것이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실시해 한인 커뮤니티에 보딩 파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인들은 12년 만에 새 시장 선출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빌 드블라지오 민주당 후보와 조셉 로타 공화당 후보의 큰 지지율 격차 때문에 높은 투표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하는 타운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지난 예비선거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포트리 선거는 505-475 노인아파트 한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버겐필드 제10 투표소는 전체 유권자 중 50%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투표용지에 작은 글씨라든가 투표소의 통역요원 부족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고 퀸즈 플러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의 심의 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첼시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지난 1983년 동포들의 성금으로 뉴욕 한인회가 들어선 건물은 그동안 노화된 건물과 관리 부실로 인해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외국계 부동산 업자로부터 매각 제안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매각 및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매각 대금으로 뉴욕 한인회관을 새로 이전하고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뉴욕 한인회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67가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가 유력한 이전 장소로 건물을 철거한 뒤 한인회관 용도에 걸맞게 신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퀸즈 쪽에 한인회관을 쳐서 그 한인회관을 하려고 하는 이제 취지는 각 그 단체들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단체마다 너무 회의를 할 만한 딱 그럴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한인회는 이 같은 한인회관 매각 및 이전 프로젝트를 오는 15일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붙여 총회에서 최종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플러싱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동포들의 회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회관 관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7일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옆 타운인 레오니아의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 지역 소상인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 레오니아를 방문한 민주당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레오니아도 한인 상점 점유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 지역 상점들을 돌아보며 상점 주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스크렐 의원은 SBA 연방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을 대동해 SBA 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ut what we experienced is 2008. You experienced the economy dropped off. Now I want to bring it up again. 주민들은 파스크렐 의원에게 지역 경제 침체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동종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며 타운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들어오면 나머지 하나 죽어나가잖아요. 내일 가게 지금 2개 죽어나갔잖아요. 이 브로드에비뉴에 나와서 2개 들어와서. 파스크렐 의원은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SBA 연방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소상인들을 위한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입니다. 운전면허 이제는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재발급이나 갱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차량국 웹사이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는 어제부터 차량국 웹사이트 서비스를 35개로 확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서비스에는 운전면허 갱신과 교체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과 갱신 등으로 제한됐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운전면허증과 퍼밋 벌점 확인, 주소 변경, 면허 정지 취소 여부 확인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경우 복원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갱신과 인스펙션 통보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기록도 열람이 가능하고 유권자 등록과 장기 기증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가진 운전자들은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별도 가입비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뉴욕 주지사는 차량국에서 장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밤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플라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다음 날 새벽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경 뉴저지 퍼라모스에 있는 웨스트필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몰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쇼핑몰 출입구를 모두 폐쇄한 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확인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내에서 탄피 한 발을 발견했으며 용의자나 무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 리처드 슈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슈프가 쇼핑몰 벽과 천장에 총을 발사한 점을 미루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쇼핑몰에서 총성이 들리자 쇼핑몰을 폐쇄한 채 내부에 있는 직원과 손님들을 주차장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쇼핑몰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고 겁에 질린 시민들이 대피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쇼핑몰 내 의류 상점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놀스저지.com과의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옆을 지나가는 것을 봤고 그때 3발의 총격을 들었다면서 이후 2발의 총성이 더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고 앞가리개를 위로 올린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조 지폐가 또 비상입니다. 이번엔 고액권이 아닌 $20짜리 위조 지폐가 나돌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인출한 돈에도 위폐가 섞일 수 있어 나만 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위조 지폐가 또다시 나돌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던 위조 지폐는 최근 $100짜리보다 $20짜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액권이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만 $20짜리는 위폐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최근에는 $20짜리 위조 지폐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수사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 지폐는 $20짜리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위조 지폐를 발견할 경우 이를 압수한 후 위조 지폐라고 표시해 국토안보부의 비밀수사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1차로 기계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찾아내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발견이 안 되면 위조 지폐가 고객에게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입금하러 갔다가 은행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 별도로 해당 금액만큼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조 지폐는 $10, $5짜리 위조 지폐도 제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짜리 위조 지폐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뉴욕 지역에서 3명의 건강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 아기들은 미성숙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아기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수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난임센터인 마리아병원의 뉴욕 분원은 다낭성 난포 증후군 환자 7명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 5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이 중 2명의 산모로부터 3명의 아기가 최근 탄생했으며 나머지 3명의 산모가 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첫 시험관 아기는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한 개의 난자를 이용해 1978년 탄생했는데 한 개의 난자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병원들은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 호르몬제를 사용했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은 높이면서 여성에게 안전한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과배란 호르몬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미성숙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성숙 배양하는 IVM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특히 다낭성 난포 증후군 같이 호르몬제에 예민하거나 과거 과배란으로 부작용이 있었거나 호르몬제에 민감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0명 이상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고 이 중 4분의 1 이상이 마리아 병원에서 탄생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이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청구 소송을 당한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 해산 청구 소송은 정당의 보호를 위한 합법적이라는 측과 급진 정당을 막는 근본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초 실종 논란으로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초 실종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서면 조사로 대체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주장해 정치권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사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소송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어요.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그 우리 헌법 조항들, 특히 그 헌법 8조에 있는 그 정당 정치에 대한 그 보호 이 조항을 좀 깊이 검토한 결과 그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면서 정당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는 그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정당 해산 청구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표가 돼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한 것이고요. 일단 접수가 되면 180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6개월이면은 내년 4월, 5월경이거든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선거 직전이 될 텐데요. 이때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이제 내리게 돼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내년 지방선거에도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정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심판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 해산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나 쉽게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6명 이상이 정당 해산에 찬성을 해야 정당 해산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어령 비어령이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네. 정부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할 만큼 그런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심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정부는 이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재판이 결코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이다.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정당 해산이 될지 아니면 정당 해산이 안 될지는 뭐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치열한 이제 법리 논쟁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네, 통진당의 해산과 맞물려 사초 실종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반면에 피의자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결국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특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국회가 의결을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그 NLL 유출 문제라든지 또는 이른바 사초 실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검찰이 제대로 균형 있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별검사 임명해서 정면적으로 재조사하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런 특별검사에 대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8월 달부터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간간히 주장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특별검사 주장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매우 미흡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주장을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 중인 데 대해서 못 믿겠으니 특별검사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그런 주장이 다소 여기저기서 제기는 됐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걸 결정하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 주장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건 이번 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이 특별검사를 주장하고 나온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런 논란을 전부 좀 정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 주장을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다 주장해 왔던 바인데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더니 왜 갑자기 특별검사냐? 지금은 시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 김한길 대표가 이 주장을 이제 하게 이르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의 그 수사의 형평성이 현저하게 좀 떨어졌다. 이런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이른바 사초 실종 수사와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검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직전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9시간 동안이나 검찰이 불러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불법 유출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람인데 피의자 이 사람에 격이죠. 대해서는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봐도 굳이 불러서 직접 조사할 거면은 김무성 의원은 먼저 해야지. 어떻게 혐의가 가벼운 문재인 의원은 불러서 직접 조사하고 더 무거운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를 끝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과 관련돼서는 권영세 중국 대사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이 서면 조사를 끝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래서 이제 특별검사 주장의 근거가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사초 실종 문제와 대선 댓글 사건 문제가 끝없이 쟁점화되다 보니까 정계 국회가 정상 가동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법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선 후유증으로 정치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검찰마저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떤 때는 바보스럽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실제 웃을 때에 90%의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본데요.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 아메리칸 드림, 삶의 질, 교육, 여러 이유로 미국에 오고 정착했지만 미국의 고질적인 총기와 약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20개 주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에서 특히 포틀랜드와 미시건주의 주도인 랜싱을 비롯한 3대 도시가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은 그렇다 쳐도 오락용 대마초 허용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알코올 중독이 줄고 음주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면 약물에 중독됐을 때 느끼는 쾌감과 기부를 할 때 느끼는 쾌감이 같다고 하는데요. 뇌 신경계에서는 선과 악이 하나로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웃어서 행복해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어서 진정 즐겁다면 좋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